네, 외신에서는 또 어떤 기사들이 나왔는지 발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신 브리핑, 월가 브리핑 시간입니다. 윤희라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제 뒤로 보이는 기사부터 함께 좀 확인을 해볼까요? 먼저 블룸버그의 기사인데요. 보시다시피 Japan, Korea spat threatens to upend global technology chain. 오늘도 역시나 제가 여러분의 아침잠을 깨워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어로 한번 좀 헤드라인을 읽어드렸는데요. 보시다시피 일본과 한국 간의 입씨름이 Global Technology Chain, 글로벌 기술 체인을 threaten, 위협하고 있다라는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요. Resurgent tens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threaten to wall up chip makers from Samsung Electronics to SK Hynix. 삼성전자와 그리고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칩 메이커에 대한 계속된 우려가 나타난다. 일본과 한국 간의 텐션으로 인해서라는 첫 번째 문단 기사를 볼 수 있고요. 조금 더 내려보면요. Why Japan and South Korea still spur over history quick take라고 되어 있으면서 value lost라고 나옵니다. SK 하이닉스가 바로 빨간색 선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까만색 선인데 마켓캡이 이렇게 줄어들었다라는 표까지 함께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한일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해서 외신들도 발빠르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룸버그의 기사 살펴보셨는데요. 윤희라 캐스터 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한일 갈등에 대해서 외신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좀 더 중점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 뉴욕 증시 흐름부터 면밀히 짚어보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시죠. 네. 네, 오늘자 뉴욕 증시 기술주 부진으로 3대 지수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증권사 로젠블랙 증권이 애플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면서 떨어졌는데요. 로젠블랙은 아이폰 판매가 하락하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향후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펀더멘털이 악화될 것이다라고 진단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베스토피아는 애플이 5월 1일 215.31달러로 2019년 최고치를 기록한 후 크게 떨어졌지만 그 이후 다시 반등에 성공하면서 강세장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최근 애플은 조정기가 온 것 같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앞서 월가 브리핑에서 여름에 투자하면 가장 좋을 종목 중 하나로 애플을 전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옆에 이 5월의 기사를 보시면요. 이 당시 외신은 애플은 역사적으로 여름만 되면 크게 오르는 흐름을 나타냈다고 밝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여름 시즌에 7% 이상의 상승세를 보였고요. 떨어졌던 적 2015년 여름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애플에 대한 전망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 니듬에 따르면 애플의 장기 전망 여전히 긍정적입니다. 니듬은 우리는 애플이 하드웨어 판매를 기반으로 한 회사에서 가입자와 서비스 성장을 기반으로 한 회사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용자당 생가치를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애플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또 마진과 밸류에이션이 확대될 것을 의미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신의 분석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요. 여름 기간 동안 애플은 매수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고요. 6개월에서 12개월 사이에는 하락 예상, 장기적으로는 탄탄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애플의 전망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이와 더불어 한국과 일본 간의 경제 보복, 경제 갈등 상황 갈수록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어제 처음으로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상당한 갈등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아시아 쪽에서만 보도를 했었는데 오늘은 블룸버그와 CNBC 등 주요 외신도 관련 내용을 발빠르게 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관련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시죠. 네. 네, 일본과의 갈등이 오늘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보복 조치를 두고 조치 철회와 성의있는 협의를 촉구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요, 우리 기업이 피해를 입으면 대응하지 않을 수 없다며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이 한일 갈등에 대해서 외신도 집중적으로 보도했는데요. 방금 전해드렸듯이 어제 아침까지만 해도 한일 갈등에 대한 외신 보도 대부분 아시아권의 뉴스였습니다. 우리나라 시각으로 어제 오후부터 CNBC, 워싱턴 포스트, 그리고 블룸버그에서 집중 보도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한일 갈등에 대한 기사를 2개나 기재했습니다. 우선 CNBC의 기사부터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이 CNBC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시장에서 G2 패권 다툼이 지속되고 있고 아시아에서는 한일의 무역 갈등이 시작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their own trade war, 그러니까 그들만의
무역 전쟁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their own trade war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듯이 그들 입장에서는 당연할 수 있겠지만 한일 갈등에 대해서 제3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개입하려는 의사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요. 이런 미국의 태도 때문인지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의 경제 보복을 용인해주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의도적이라기보다는 현재 미국 행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통상 전쟁을 마다하지 않고 있고 지역 동맹에 관심이 적기 때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국이 개입을 하든 안 하든 무엇보다 하루빨리 한일 갈등이 마무리되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시급해 보이는데요. 외신은 향후 몇 달 동안 한일 갈등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CNBC의 기사였는데요. 이 유라시아 그룹의 아시아 담당 이사 스콧 시먼은요. 두 정부는 향후 수개월 동안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양자 간 협력 관계가 악화될 것이다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시먼은 양국이 서로에게 양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진단했는데요.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 들어섰고 우리나라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 각국 정부의 강경한 태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한편 블룸버그는 한일 경제 분쟁으로 우리나라 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보도했는데요. 이 블룸버그는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서면서 한국 기업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지난 6거래일 동안 5.5%와 3.0% 떨어지는 흐름을 보였고요. 같은 기업 코스피도 3%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사건에 대해서 천지개벽할 사건이라며 일본과의 문제가 해결되면 해피엔딩을 맞이할 수도 있겠지만 정치, 경제 분야에서 해결책을 마련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는 글로벌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며 아베의 선택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월가에서 애플에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한일 경제 문제, 경제 갈등에 대한 이슈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월가 브리핑 윤희라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